사진판 윤동주 자필 시고전집. 안녕하십니까. 윤동주 문학관 배진성 시인입니다. 오늘부터 사진판 윤동주 자필 시고전집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한 권만 잘 읽어도 윤동주 시인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일반인들이 혼자 읽기에는 좀 버겁습니다. 이 책은 윤동주 시인에 대한 거의 모든 자료들이 집성된 방대하고 깊이 있는 책입니다. 그야말로 윤동주 시인의 문학관이며 윤동주 시인에 대한 박물관입니다. 이 책은 윤동주 시인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책입니다. 따라서 일반 독자들이 읽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저와 함께 조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저와 함께 모두 읽으면 여러분들도 모두가 윤동주 시인의 전문가가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간단히 이 책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지 앞장에는 윤동주 시인의 마지막 작품인 봄이란 시와 윤동주 시인의 연희전문학교 졸업 앨범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 뒷장에는 일본 유학 첫 해인 1942년 잠시 귀향에서 찍은 의미 있는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이 사진에는 윤동주 시인과 송몽규 문사의 사망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또한 윤동주 시인의 짧은 머리카락이 인상 깊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3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1부 사진판 윤동주 자필시고, 제2부 사진판 자필 메모, 소장서 자필 서명, 제3부 시고 본문 미추, 그리고 후기와 부록과 작가 연보가 있습니다. 참 이 책은 옛날 방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책장을 넘기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 또한 새로 쓰기입니다. 요즘 흔히 나오는 책과는 반대입니다. 오늘은 첫날이므로 간단하게 이렇게 인사만 하고 다음에 이어서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아름답고 의미 있는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윤동주 시인의 생애와 빛나는 부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윤동주 시인을 잘 안다고 생각한다. 교과서에서 몇 편의 시를 배웠고 탄생 60주년 기념식과 서거 70주년 기념식을 지켜보면서 쏟아지는 많은 정보들을 접했다. 또한 2016년 2월 17일 개봉한 영화 동주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윤동주를 다시 만났다.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정보는 이제 별빛과 어둠처럼 차고 넘친다. 그 정보들 중에는 과장된 것들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들도 뒤섞여 있다. 이럴 때에는 더욱 믿을 만한 정보를 찾아야만 한다. 사진판 윤동주 자필 시고전집 부록 맨 마지막에 실려있는 윤동주 연보는 믿음을 준다. 윤동주 시인의 친동생 윤일주 교수가 작성한 연보는 내가 보기에 가장 믿을 만하다. 1968년 11월 3일 연세대학교 핀스홀 앞에 세운 윤동주 시비를 설계하신 분이 바로 윤동주 시인의 친동생이다. 시인이며 건축가였던 윤일주 건축가와 교수님이다. 1985년에 돌아가신 윤일주 교수님께서 작성한 윤동주 연보는 다음과 같다.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앞부분만 살짝 살펴보자. 사진판 윤동주 자필 시고전집, 정본 윤동주 전집, 윤동주 평전처럼 시로 만나는 윤동주, 정본 윤동주 전집 원전 연구 등을 함께 읽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윤동주 시반은 증조부 윤제옥 때인 1886년에 함경북도 종성에서 간도 자동으로 이주하였다. 조부 윤하연 때 1900년에 명동촌으로 옮겨가서 살았다. 1910년에는 일가무도 기독교에 입교하였다. 윤동주 외삼촌 규암 김약연 선생은 1899년 역시 종성에서 명동촌으로 이주한 한학자였다. 1900년 초에 명동학교를 세우고 많은 지사를 길러낸 성각자였다. 1910년 무렵에 명동학교에 좋은 선생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명동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입교하게 되었다. 규암 김약연 선생님도 1910년에 기독교에 입교하신 분으로 윤동주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윤동주 시인은 1917년 12월 30일 당시
중화민국 만주 간도성 화룡현 면동촌에서 본관이 파평인 부친 윤영석과 모친 김용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아명은 해완이었다. 당시 조부 윤하연은 개척에 한 소지주로서 기독교 장로였고 부친은 명동학교 교원이었다. 후에 윤동주와 함께 일본에서 옥사하게 되는 고종사촌 송몽규는 외가인 윤동주 집에서 같은 해 9월 28일에 태어났다. 아명은 한범이었다. 송몽규와 윤동주는 유아 세례를 받았다. 호적상으로 윤동주 생신이 1918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출생신고가 1년 늦었기 때문이다. 1923년 9월 윤동주 나이 7세 때 부친 윤영석은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던 동경에 유학 중이었다. 1923년 12월에 노이동생 윤혜원이 출생했다. 1925년 4월 4일 9세 때 윤동주 시인은 명동 소학교에 입학했다. 같은 학교에 고종사촌 송몽규, 당숙 윤영선, 외사촌 김정우, 문익환 같은 분들이 있었다. 1927년 12월 윤동주 시인이 11살 때 동생 윤일주가 출생했다. 물론 우연이겠지만 윤동주 시인 자신뿐만 아니라 동생인 윤혜용과 윤일주도 모두 12월에 출생해서 흥미롭다. 동생들인 윤혜용과 윤일주는 윤동주 시인이 죽은 뒤에 윤동주 시인이 아름다운 시인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였다. 윤동주 시인은 그렇게 동생들뿐만 아니라 정지용, 정병욱, 강처중,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더욱 빛나는 시인으로 부활할 수 있었다. 윤동주 시인의 전체 작품 목록입니다. 초한대, 삶과 죽음, 내일은 없다, 거리에서, 공상, 창공, 남쪽 하늘, 조개껍질, 고향집, 병아리, 오줌 싸개 지도, 창구멍, 짝수갑, 기왓장 내외, 비둘기, 이별, 식권, 모란봉에서, 황혼, 가슴 1, 가슴 2, 종달새, 산상, 오후의 구장, 이런 날, 양지쪽, 살림, 닭, 가슴 3, 꿈은 깨어지고, 곡간, 빨래, 빗자루, 햇비, 비행기, 가을밤, 굴뚝, 뭘 먹고 사나, 봄, 참새, 개, 편지, 버선본, 눈, 사과, 눈, 닭, 아침, 겨울, 호주머니, 황혼이 바다가 되어, 거짓불이, 둘다, 반딧불, 밤, 할아버지, 만돌이, 개, 나무, 장, 달밤, 풍경, 울적, 한란개, 그 여자, 야행, 빗뒤, 소낙비, 비애, 명상, 바다, 사녀부 오후, 비로봉, 창, 유원, 새로운 길, 어머니, 가로수, 비오는 밤, 사랑의 전당, 이적, 아우의 인상화, 코스모스,
슬픈 족속, 고추밭, 햇빛 바람, 해바라기 얼굴, 애기의 새벽, 귀뚜라미와 나와, 산울림, 달을 쏘다, 달같이, 장미 병들어, 투르그네프 언덕, 산골물, 자화상, 소년, 발복, 위로, 병원, 무서운 시간, 눈 오는 지도, 태초의 아침, 또 태초의 아침, 새벽이 올 때까지, 십자가, 눈 감고 간다, 못 자는 밤, 돌아와 보는 밤, 간판 없는 거리, 바람이 불어, 또 다른 고향, 길, 별 해는 밤, 서시, 간, 종시, 별똥 떨어진대, 화원의 꽃이 피다, 참회록, 흰 그림자, 흐르는 거리, 사랑스런 추억, 쉽게 씌워진 시, 봄, 이렇게 총 125편의 작품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초한대 윤동주 초한대 내 방에 풍긴 향내를 맡는다. 광명의 재단이 무너지기 전 나는 깨끗한 재물을 보았다.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그리고도 그의 생명인 심지까지 배곡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불살라 버린다. 그리고도 책머리에 아롱거리며 선녀처럼 촛불은 춤을 춘다. 매를 본 꿩이 도망가듯이 암흑이 창구멍으로 도망간 나의 방에 풍긴 재물의 위대한 향내를 맛보노라. 1934년 12월 24일 윤동주 18세 최초의 작품 일초한대 시는 1집 나의 습작기의 시 아닌 시와 정음서판, 중판, 3판에 실려 있습니다. 2. 삶과 죽음 윤동주 삶은 오늘도 죽음의 서곡을 노래하였다. 이 노래가 언제나 끝나랴. 세상 사람은 뼈를 녹여내는 듯한 삶의 노래에 춤을 춘다. 사람들은 해가 넘어가기 전 이 노래 끝의 공포를 생각할 사이가 없었다. 나는 이것만은 알았다. 이 노래의 끝을 맛본 이들은 자기만 알고 다음 노래의 맛을 가르쳐주지 아니하였다. 하늘 복판에 아로새기듯이 이 노래를 부른 자가 누구냐? 그리고 소낙비 그친 뒤같이도 이 노래를 그친 자가 누구뇨? 죽고 뼈만 남은 죽음의 승리자 위인들. 1934년 12월 24일 윤동주 18세 최초 작품 이 삶과 죽음 시는 1집 나의 습작기의 시 아닌 시와 정음서 출판사 중판 3판에 출판되었습니다. 내일은 없다. 윤동주 어린 마음이 물은 내일 하기에 물었더니 밤을 자고 동틀 때 내일이라고. 새날을 찾던 나도 잠을 자고 돌보니 그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더라. 무리여 동무여 내일은 없나니.
1934년 12월 24일 윤동주 18세 최초 작품 3. 내일은 없다. 이 시는 1집 나의 습작기의 시 아닌 시와 정음사 출판사에서 발행한 3판 1976년에 출판되었습니다. 4. 거리에서 윤동주 달밤의 거리 광풍이 휘날리는 북극의 거리 도시의 진주 전등 밑을 헤엄치는 조그만 인어 나 달과 전등에 비쳐 한 몸에 둘셋의 그림자 커졌다 작아졌다 괴로움의 거리 회색빛 밤거리를 걷고 있는 이 마음 선풍이 일고 있네. 외로우면서도 한 갈피 두 갈피 피어나는 마음의 그림자 푸른 공상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1935년 1월 18일 윤동주 19세 사거리에서 이 시는 1집 나의 습작기의 시 아닌 시에 있고 정음사 출판사에서 발행한 중판 1955년 3판 1976년에 출판되었습니다. 5. 공상 윤동주 공상 내 마음의 탑 나는 말없이 이 탑을 쌓고 있다. 명예와 허영의 천공에다 무너질 줄도 모르고 한 층, 두 층 높이 쌓는다. 무한한 나의 공상 그것은 내 마음의 바다. 나는 두 팔을 펼쳐서 나의 바다에서 자유로이 헤엄친다. 황금 지옥의 수평선을 향하여 1935년 10월 이전에 쓴 걸로 추정됩니다. 윤동주 19세 윤동주 시인의 첫 활자화된 시입니다. 1935년 10월 숭실중학교 학생회에서 간행한 숭실활천 제15호에 게재되었습니다. 오 공상 시는 습작노트 1집 나의 습작기의 시 아닌 시에 기록되었고 정음사 출판사에서 3판 1976년에 발행되었습니다. 6. 창공 윤동주 이 시는 미완성 작품입니다. 그 여름날 열정의 보풀러는 오려는 창공의 푸른 젖가슴을 어루만지려 팔을 펼쳐 흔들거렸다. 끓는 태양 그늘 좁다란 지점에서 천막 같은 하늘 밑에서 떠들던 소나기 그리고 번개를
춤추던 구름은 이끌고 남방으로 도망가고 높다랗게 창공은 한 폭으로 가지 위에 퍼지고 둥근 달과 기러기를 불러왔다. 부들은 어린 마음이 이상에 타고 거의 동경의 날 가을에 조락의 눈물을 비웃다. 1935년 10월 20일 평양에서 윤동주 19세. 이 시의 원제가 창공 옆에 미정고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윤동주 시인이 끝내 완성하지 못한 미완성 작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창공 이 시는 습작노트 1집 나의 습작기의 시 아닌 시에도 포함되어 있고 정음사 출판사에서 출판할 때에도 포함시켰습니다. 중판 1955년과 3판 1976년에 포함시켰습니다. 남쪽 하늘 윤동주. 제비는 두 나래를 가지었다. 시산한 가을날 어머니의 젖가슴이 그리운 설이 내리는 저녁. 어린 영은 쪽나래의 향수를 타고 남쪽 하늘에 떠돌 뿐. 1935년 10월 추정 평양에서 윤동주 19세. 남쪽 하늘을 사면으로 읽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초고에는 분명히 이연으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나는 초고처럼 이연으로 읽고 싶다. 동요 조개껍질 윤동주. 부제는 바닷물 소리 듣고 싶어. 아롱아롱 조개껍데기 우런니 바닷가에서 주워온 조개껍데기. 여긴 북쪽 나라요. 조개는 귀여운 선물. 장난감 조개껍데기. 대굴대굴 굴리며 놀다 짝일은 조개껍데기. 한짝을 그리워하네. 아롱아롱 조개껍데기 나처럼 그리워하네. 물소리 바닷물 소리. 1935년 12월 봉수리에서 윤동주 19세. 동시 고향집 윤동주. 만주에서 부른. 헌 집신짝 끌고 나 여기 왜 왔노. 두만강을 건너서 쓸쓸한 이 땅에 남쪽 하늘 저 밑엔 따뜻한 내 고향. 내 어머니 계신 곳 그리운 고향집.
1936년 1월 6일 윤동주 20세. 병아리 윤동주. 뼈 엄마 젖 좀 주. 병아리 소리. 꺽꺽꺽 오냐 좀 기다려. 엄마 닭 소리. 좀 있다가 병아리들은 엄마 품속으로 다 들어갔지요. 소화 11년 1936년 1월 6일 윤동주 20세. 윤동주 시인도 처음에는 무의식적으로 소화라는 일본 연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나중에는 기독교적인 예수님 탄생일을 기념해서 날짜를 기록하였습니다. 오줌 싸개 지도 윤동주. 이 시는 정본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빨랫줄에 걸어놓은 요에다 그린 지도. 지난밤에 내 동생 오줌 싸 그린 지도. 꿈에 가본 엄마 계신 별나라 지도인가. 돈 벌러 간 아빠 계신 만주 땅 지도인가. 홍장학 선생님이 정본이라 주장하는 시는 이렇습니다. 밧줄에 걸어놓은 요에다 그린 지도는 간밤에 내 동생 오줌 싸서 그린 지도. 위에 큰 것은 꿈에 본 만주 땅, 그 아래 길고도 가는 건 우리 땅. 1936년 초 추정. 윤동주 20세. 한구멍. 윤동주. 바람 부는 새벽에 장터 가시는 우리 아빠 뒷자치 보고 싶어서 침을 발라 뚫어놓은 작은 창구멍. 아롱아롱 아침에 빛이 옵니다. 눈 내리는 저녁에 나무 팔러간 우리 아빠 옷이나 기다리다가 혀끝으로 뚫어놓은 작은 창구멍. 살랑살랑 찬바람 날아듭니다. 1936년 초 추정. 윤동주 20세. 약수갑. 윤동주. 배경화면처럼 짝수갑은 제목만 있고 내용이 없다. 내가 준비 중인 윤동주 전집에 짝수갑은 꼭 포함시킬 예정이다. 창구멍과 기와장 내외 사이에 제목만 있는 시가 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목은 확실해 보인다. 약수갑이란 시가 있는데 여기에만 쓰지 않은 것인지 혹은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9줄이 비어있는 것으로 보아 그 정도 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제1습작집 나의 습작기의 시 아닌 시 목차에도 짝수갑이 있다. 나의 습작기의 시 아닌 시에 실린 59편 중 짝수갑은 제목만 기록되어 있다. 이 습작지부체 목차에도 분명히 짝수갑 동요가 있다. 제목에 수갑이란 말이 들어있는 것으로 미뤄본다면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혼자 생각해보기도 한다. 현존하는 윤동주 유작품은 총 124편이다. 윤동주가 6년간 습작한 작품은 제1습작집에 59편이 있다. 제2습작집에는 53편이 있다. 1936년부터 1939년 9월 사이에 새로 창작한 작품꾼 36편과 나의 습작기 시안시 수록 작품에서 옮겨 적은 시도 있다. 이 시들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수록되지 않았다. 아, 짝수갑이란 제목이 심상치 않다. 내가 언젠가는 짝수갑이란 제목으로 시를 써보아야겠다. 윤동주 시인과 내가 짝수갑이 되어야만 하겠다. 짝이 되어야만 하겠다. 윤동주 시인과 내가 한 짝씩 수갑을 차고 함께 가야만 하겠다. 짝수갑 시를 쓰기 위하여 오늘은 간단한 메모를 한다. 짝수갑. 짝수갑이 무엇일까? 시 제목만 있고 시 내용이 없다. 짝수갑을 생각하다가 짝수갑과 건너마을을 썼다. 짝수갑. 나는 너의 짝. 너는 나의 짝. 우리는 서로의 짝. 너와 나는 짝꿍. 너와 나는 짝수갑. 수갑 같은 짝꿍. 수갑으로 연결된 수갑의 짝, 짝꿍. 우리는 짝수갑. 우리는 짝꿍 수갑. 건너마을. 나는 너의 건너마을. 너는 나의 건너마을. 우리는 서로의 건너마을. 달과 해는 건너마을. 수갑을 찬 건너마을. 건너마을에 건너가야 아름다운 꽃이 건너온다. 안에서 밖으로 건너오는, 안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꽃과 달과 해와 별들. 밖에서 안으로 건너가야 안에서 밖으로 건너온다. 인생은 다만 건너는 것. 마바냐 바라밀다 심경. 아버지에서 어머니에게 건너가고 어머니 문 열고 밖으로 건너오고 방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건너오고 골목에서 큰 길로 큰 길에서 세상으로 세상에서는 너에게로 건너가는 것. 여기에서 거기로 건너가고 거기에서 여기로 건너오는 것.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는 것. 꽃도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는 것. 제주도는 그렇게 물길을 건너오는 고을. 아지랑이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땅에서 피오르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내려온다. 어기어차 어기어차 힘내라 힘내라. 정자들의 꼬리처럼 힘차게 달려라. 흔들면서 흔들면서 힘차게 헤엄쳐 꼬리를 흔들면서 건너가는 아지랑이. 물을 건너야 제주도에 닿을 수 있고 제주도에서 또 이어도로 건너가고 이어도에서 또다시 서천꽃밭으로 서천꽃밭에서 더 하늘로 건너가고 하늘에서 땅의 깊은 속으로 다시. 윤동주 시는 제목을 쓸 때 꼭 위쪽 3칸 비우고 그 아래 썼다. 규칙적인 그런 원칙으로 보아 짝수갑이 시의 제목임을 짐작할 수 있다. 기왓장 내외. 윤동주. 비오는 날 저녁에 기왓장 내외. 잃어버린 외아들 생각나선지 꼬부라진 잔등을 어루만지며 쭈글쭈글 구슬피 울음웁니다.
대궐 지붕 위에서 기왓장 내외 아름답던 옛날이 그리워서인지 주름 잡힌 얼굴을 어루만지며 물끄러미 하늘만 쳐다봅니다. 1936년 초 추정 윤동주 20세 비둘기 윤동주 안아보고 싶게 귀여운 산비둘기 7마리 하늘 끝까지 보일 듯이 맑은 주일날 아침에 별을 거두어 뺀뺀한 논에서 앞을 다투어 요를 주우며 어려운 이야기를 주고받으오. 날씬한 두 나래로 조용한 공기를 흔들어 2마리가 나오. 집에 새끼 생각이 나는 모양이오. 1936년 2월 10일 윤동주 20세 이별 윤동주 눈이 오다 물이 되는 날 잿빛 하늘에 또 뿌였네. 그리고 커다란 기관차는 빽 울며 조그만 가슴은 울렁거린다. 이별이 너무 재빠르다.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사람을 일터에서 만나자 하고 더운 손의 맛과 구슬 눈물이 마르기 전 기차는 꼬리를 상급으로 돌렸다. 1936년 3월 20일 영영군을 윤동주 20세